더 좋은 세팅을 하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더 불행해져요. 계속 불행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가 억대의 스피커랑 오디오 세트를 고민하고 보러 다녔었지만 현재는 거의 한 3만원대 구입하지 않았을까 싶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3만원대에 정확히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 3만원대의 브릿지 스피커를 25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유 플러스 오래된 스피커랑 앰프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을 추천해 드릴 거고요.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중요한 족보는 미리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오디오 앰프 수리는 세운전자상가에 있는 문테크를 찾아가 보시고요. 문테크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코일이나 엣지 수리가 필요하면 아주 오래된 스피커들은 그 엣지들이 다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스피커 엣지 수리, 코일 문제로 수리가 필요하면 그 이제 청계천 쪽인데 어디더라? 청계천에 그 악기 파는 오래된 상가 이 1층에는 주차하고 그런 데예요. 종로 3가 근처에 을지로 상가인가 종로 상가인가 그쪽에 거기에 있는 연음향사 거기 가서 수리 안 되면 그냥 인테리어로 두고 쓰시거나 아니면 갖다 버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상한 데 가서 호구 잡히시지 말라고. 오디오 앰프 수리는 용산 전자상가의 문테크, 스피커 엣지 수리는 세운상가인가 청계천 옆에 1층에 주차하고 건물 2, 3층에 가면 어디 그냥 아주 조그만 예전에는 거의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있었는데 연음향사 거기 가서 수리하고 거기서 안 되면 거기 탓하지 말고 그냥 인테리어로 쓰거나 갖다 버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억대 앰프랑 진심으로 좀 보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억대의 앰프 스피커 세팅을 보러 이제 AV 플라자가 이제 교대 어디에 있잖아요. 거기도 좀 보러 몇 번 다녔었고 코엑스에서 그런 거 이제 전시회 같은 거 있으면 좀 청음하러 다녔었고 사실 이제 앰프 오디오 세팅이 되게 감가를 잘 받기 때문에 당근에도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부잣집 같은 데서 사실 그냥 싸게 내놓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제 청담 쪽에 가면 포컬 스피커가 전시되어 있는 매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도 좀 몇 번 갔었고 저는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세팅은 프리앰프, 파워앰프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이제 200W급 매킨토시 앰프에 혹은 여유가 조금 더 된다면 이제 모노앰프 듀얼로 거기에 스피커 세팅은 제가 이제 사실 포칼 쪽에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카오디오 할 때 카오디오 했던 사람들이 좀 포칼 오디오를 좀 좋아하죠. 포칼의 유토피아 6.5 미드 베이스의 그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 그 충격적인 기억이 있어서 포칼 스피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고 포칼 유토피아 이런 계열이 약간 또 이건희 스피커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오디오와 돈 문제로는 할 거 다 했다는 형님도 집에서 즐겨 들으셨던 이제 포칼의 유토피아 제가 하고 싶었던 세팅은 이제 매킨토시 세팅의 포칼 유토피아. 근데 사실 오디오는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중복 투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디오를 비싸게 경험하는 건 애매하게 중복 투자로 업그레이드라서 참고 있다가 이제 한 방에 궁극의 세팅으로 가는 게 가장 경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위로 가면 끝도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그 궁극의 가성비라고도 볼 수 있는 영역이 이제 1억에서 2, 3억 사이에 매킨토시 세팅에 이제 포칼 유토피아 그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의 구성으로 한 방에 가는 게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이 브릿지 지금은 이제 다 중단된 거지만 예전 가격으로 한 3, 4만 원 했겠죠. 이런 스피커를 현재 25년째 사용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오디오로 한 방에 갈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둘 장소도 없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패딩을 구입했는데 이 패더프 프렌즈인가 요 패딩을 구입했는데 요 패딩이 배송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요 패딩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자를 써볼까요? 일단 저는 최근에 이 얘기 계속 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뭐 비트코인을 조금 굉장히 높은 시점에 사서 마이너스를 계속 그냥 줄줄줄줄 타고 내려갔고, 뭐 지금 실시간 시세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갖지 않고 있고, 마이너스를 꽤 많이 먹었을 때 이제 그 상태를 계속 먹고 있을 수가 좀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는 이제 차익 실현을 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손실이 나버렸고, 나머지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뭐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뭐 여튼 그러면서 이제 뭐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나고, 정확한 손실이 얼마냐고 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정확한 손실은 자꾸 계산하고 싶지도 않고, 계산해도 좀 축소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뭐 주식 갖고 잃었던 돈,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비트코인 갖고 문제됐을 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손실이 났겠구나 싶지만, 내 마음속에 제 기억으로 미화되는 거는 그거보다 좀 축소돼서 기억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릅니다. 손실 나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안 좋은 기억은 지워지기도 하고 안 좋은 기억이 좀 미화되기도 하듯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손실을 좀 겪으면서 뭐 되게 가성비를 추구하고 돈을 많이 아꼈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회의감과 무의미함을 좀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패딩이나 하나 사자. 날이 너무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패딩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뭐 사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 더 있긴 있는데, 차라리 자동차도 그냥 하나 신차로 사서 1년에 10% 이내의 감가를 맞으면서, 감가는 맞지만 감가 맞는 게 확실하니까 사실 자동차는 되게 손해보는 가치지만 또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이게 모자를 쓰니까 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그냥 막 미친듯이 떨어졌던 비트코인을 생각하면 자동차도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엔카를 들어와서 중고차 시세에 보니까 또 중고차 가격들이 왜 이렇게 싸 보이는지, 이제 뭐 3, 4천만 원이 되게 싸 보이더라고요. 뭐 여튼 딴 얘기인데, 뭐 그런 문제로 이제 그냥 좋은 패딩을 하나 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도, 한국은 겨울이 생각보다 되게 길고 겨울옷은 잘 사면 되게 잘 입는다, 특히 겉옷은. 그 다음에 겉옷은 또 기능성이 중요하니까 이게 정말 따뜻해야 되고 정말 또 가벼워 잘 입는다. 젊을 때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아무리 추워도 코트다 그래서 캐시미어 코트 입고 다니면서, 아무리 추워도 나는 코딩이 아니고 코트 했었는데, 날이 너무 추우니까 이제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부모님이 입다 주신 아주 기능성 좋은 컬럼비아 패딩이 있었는데, 되게 가볍고 뭐 필파워도 꽤 좋아서 그냥 추위에 대해서는 거의 무적인 패딩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모양새가 좀 예쁘진 않고 요즘 스타일은 아니어서 정말 추울 때는 그거 입고 다니긴 했는데, 그건 좀 별론 것 같고, 컬럼비아 패딩을 제가 작년쯤에 어디 아울렛 가서 되게 싸게 주고 되게 두꺼운 걸 샀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그런지 되게 두께와 무게에 비해서 따뜻하진 않았고 좀 무거운 편이었어요. 대신에 좀 내구성은 좋은, 겉감도 되게 찢어지지 않는 두툼한 감이었는데, 뭐 용도가 좀 다르겠지만 약간 무게도 있고 그렇게 아주 따뜻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컬럼비아라는 브랜드를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긴 했는데, 그 패딩은 사실 조금 색깔도 좀 안 예쁘고, 그래서 아울렛에 가면 좀 예쁜 물건들은 안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입진 않았고, 신세계몰을 좋아해서 신세계몰에서 패딩 좀 가볍고 예쁘진 않고 가볍고 좀 그냥 얇은 거를 하나 구입했었는데 그렇게 잘 입진 않았었어. 결국 옷을 살 때 느끼는 거는, 옷을 사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리 비싸도 확실히 딱 마음에 드는 걸 사서 많이 입는 게 싼 거지, 조금 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걸 사서 입는 빈도가 줄어들면 그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옷을 살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히 마음에 드는 걸 사서 많이 입는 게 개이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캐시미어 코트 같은 게 그런데, 이제 애매하게 조금 덜 예쁜데 색깔도 조금 별론데 뭐 사이즈도 좀 애매해서 안 맞는데 뭐 할인율이 높아서 뭐 샀다.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입어. 그럼 그게 비싸요. 그래서 뭐 캐시미어 코트나 이런 거는 10개 입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한 개만 있으면 개만. 그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정말 딱 입었을 때 와, 이거 정말 되게 좀 귀티난다, 질이 좋아 보인다, 예쁘다, 내 몸에 딱 맞는다, 이거 정말 내 거다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비싸더라도 그런 걸 사서 잘 입으면 그게 싸다. 그래서 제가 사실 캐시미어 코트를 예전에, 그게 언제쯤 산 걸까, 거의 5년 6년 7년, 적어도 지금 한 7년쯤 전에 캐시미어 코트를
산 적이 있죠. 그게 이제 현대백화점 무역점의 지하에 이제 행사장에서 그냥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때 그게 뭐 무슨 브랜드더라, 알마니인가 뭐 이런 건데, 그냥 그때는 이제 제가 로컬에서 일할 때라서 조금 그래도 월급이 괜찮을 때인데 퇴직할 때쯤이었구나 그때도. 근데 이제 그냥 우연히 걷다가 그냥 한번 입어볼까 하고 입어봤는데, 그게 또 이제 할인 매장이라서 지하 1층 뭐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하고 이제 입어봤는데, 그게 뭐 정가가 뭐 700 얼마인가 얼마인데 뭐 세일해서 뭐 60%인가 50%인가 세일해서 뭐 400 얼마인가 뭐 이런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비싸봐야 얼마 하겠어 하고 입었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두툼하고 캐시미어 질도 좋아서 딱 보면 또 좋아 보이는 그런 재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뭐 이 정도는 한 번쯤 사도 되겠다 해서 샀는데, 그거를 지금 무려 7년이 되도록 지금도 정말 깨끗하게 어디 호텔 입고 가야 되거나 뭐 그런 일 있으면 정장하고 넥타이 입고 캐시미어 코트 입으면 정말 딱 예쁘거든요. 지금도 잘 입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미어 코트를 제가 하나 더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얘기를 꺼냈으니까 알려드려야겠죠. 보여드려야지. 그게 요건데, 요 캐시미어인데요. 요 캐시미어 코트는 이제 지크에서 산 거고, 지크가 현대백화점 무역점에 예전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무역점이 되게 이제 그 건물을 좀 증축했잖아요. 확장하고 되게 고급 브랜드로 더 바꾸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크가 뭐 쫓겨났는지 계약 만료인지 뭐 스스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더 고급 브랜드만 남고 이제 조금 아주 고급 브랜드 아닌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대무역점에 이제 지크가 있었는데, 거기 그런 백화점에 가보면 의외로 생각보다는 할인율이 높고 이게 약간 내고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특히 남성 정장 쪽은. 그래서 백화점 남성 매장들은 좀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냥 철진한 물건들은 생각보다 할인율이 높은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지크 요 캐시미어 코트를 샀었는데 이게 또 되게 이렇게 찰랑찰랑대고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생각보다 안 비싸게 샀습니다. 한 50% 정도 세일했었나? 그래서 뭐 한 4, 50만 원 정도에 샀었는데 이것도 되게 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미어 코트는 그 알마니랑 요거랑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너무 잘 입어서 너무 예쁜 거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잘 사면 아무리 비싸도 남자 겉옷은 뭐 10년도 입는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뭐 비싼 거 뭐 500만 원 비싼 거라도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컬럼비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컬럼비아 되게 가성비 좋고 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색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질로 이제 애매하게 구입한 게 의외로 많이 입지 않아서 항상 입을 때마다도 좀 마음에 좀 덜 들고, 그래서 좀 오히려 저런 게 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요번에 이제 제가 비트코인 문제로 좀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너무 춥고, 그래서 겨울옷 패딩은 하나 잘 사도 좋겠다 싶어서 브랜드를 좋은 옷을 알아보면서 이제 뭐 필파워랑 뭐 무게가 어떤지, 뭐 실제 충전재의 무게가 어떤지, 충전재의 질이 뭔지 뭐 이런 걸 조금씩 알아보긴 했었는데, 뭐 제가 아주 매니아틱하게 알아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컬럼비아라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가능한 컬럼비아에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컬럼비아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제 가성비의 브랜드여서 그런지 저는 이제 컬럼비아에서 제일 좋은 걸 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컬럼비아에서 제일 좋은 건 뭐 좋겠지만 정확히 그 물건을 찾으러 발품 다니고 이런 게 쉽지 않았고, 그게 내 마음에 드냐, 물건이 남아있냐, 이런저런 변수가 있어서 또 애매한 가격대의 제품을 샀다가 또 실패를 할까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는 또 아예 그냥 상위 브랜드로 가는 게 방법일 수 있겠죠. 내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쨌든 좋은 브랜드로 가면 그 자동차라는 관점에선 또 어느 정도 상품성이, 어느 정도 질이 좀 보장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뭐 BMW에서 뭐 5 시리즈 사면 남들 어느 정도 뭐 현가 장치가 뭔지 모르겠고 뭐 변속기가 ZF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적당히 뭐 남들 좋다니까 좋겠지 이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패딩에 이제 뭐 족보 뭐 이런 것들을 계급도 이런 거를 쳐보면 뭐 이렇게 되게 그 매니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급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도에 보니까 또 저 세상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역시 위에는 몽클레어가 있더라고요. 몽클레어, 그다음에 뭐 캐나다 구스랑 뭐 잘 모르는 몇 가지가 있던데, 저는 어쨌든 너무 추워서 이제 확실한 기능성으로 가자라고 해서 봤던 게 K2의
코볼트라는 걸 K2의 코볼트, 그게 이제 패딩의 대장급이라고 보는데 리뷰를 보면 아무리 추워도 이거 입고 속에 반팔 입고 추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 뭐 이 정도의 리뷰가 있어서 이건 정말 추위에 대해선 걱정 없겠구나 싶기는 했는데 검은색 옷이 남아있지 않았고 빨간색 옷만 있는데 한 50% 세일해서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빨간색 코볼트를 살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사면 이게 계속 고민이 된다. 애매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샀을 때 계속 고민이 된다. 그래서 그래도 무시하고 기능성으로 입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를 했었는데 K2의 빨간색 코볼트를 사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제 색깔이 문제가 된다 였고, 굉장히 따뜻하고 가격은 60만 원대면 기능성인 면에서의 가치는 있지만 역시 그래도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샀을 때의 문제가 있고, 그 대장급 패딩은 역시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따뜻해도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뭐 차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는 그런 대장급 패딩은 역시 또 불편하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밖에서 많이 일을 하는 빈도가 높으면 그런 게 좋겠지만, 제가 뭐 밖을 돌아다니긴 해도 그래도 저의 일이 막 밖에를 많이 돌아다니는 일은 아니니까 대장급 패딩을 사면 지하철 탈 때도 불편하고 막 버스에서도 막 이렇게 낑길 때 불편하고 너무 덥고, 대부분 차 타고 다니는데 뭐 운전할 때 계속 벗어야 되고 이런 것도 귀찮고, 그래서 대장급 패딩은 또 걸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패딩에 대한 이런 기능성인 것들을 잘 볼 줄 모르니까 어쨌든 상위 브랜드로 가자 해서 갔던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고민할 만한 게 그 몽클레어랑 이제 뭐 캐나다 구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몽클레어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어요. 이제 몽클레어 가격을 알아보니까 대충 한 2,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그 2,300만 원짜리가 비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싸게 느껴졌죠. 이게 이렇게 싼 건가? 그냥 하나 사서 잘 쓰면 좋겠네. 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 더 사도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제가 이제 가격 민감도를 갖게 됐죠. 그래서 몽클레어 쪽의 패딩은 고민은 했지만, 근데 저는 그 몽클레어가 너무 많아졌고 막 몽클레어 하는 그런, 다 좋아서 그 브랜드의 인기를 너무 많이 타는 그런 게 싫어서 몽클레어는 제가 입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막 몽클레어 일종의 그래도 어쨌든 명품 브랜드잖아요. 그런 명품 브랜드를 제가 막 착용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유일하게 제가 그래도 또 젊을 때 좋아했던 게 이제 막 롤렉스 시계를 좋아하긴 했었지만, 옛날에 저는 이제 롤렉스 썸마가 지금만큼 인기가 없던 시절에 롤렉스 썸마를 옛날에 사긴 샀었는데 지금 이제 안 차고 다니죠. 사실은 안 차고 다니고 그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데 부모님 집에 있나 뭐 이사할 때 잊어버릴까 봐 갖다 놨나는데 차지도 않고 있고, 시계 자체를 아예 안 찹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시계를 자꾸 풀러야 될 일이 시계를 차고 장갑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보기 안 좋고, 시계를 풀어놓으면 이제 결국 잊어먹거든요. 병원에 안 갖고 다니고 오히려 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시계를 자꾸 풀러야 되면 시계가 멈추니까 이제 쿼츠 시계를 차라리 사볼까 해서 쿼츠 시계로 뭐 세이코나 좀 그런 데서 이제 쿼츠 시계를 한동안 좀 더 관심 갖고 보고 다녔고, 얼마 전에 롯데 명동점에 갈 일이 있어서 좀 보고 뭐 이랬는데, 제가 보러 가니까 또 직원이 또 막 이렇게 안내해 주려고 세이코 매장에서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뭐 유튜버라서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이제 손님 왔다. 근데 전 뭐 살 건 아니니까 옆에 다른 손님이 있길래 저는 살 사람은 아니고 저 손님이 더 살 것 같아서 저쪽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제가 이제 살려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라. 세이코도 백화점에 전시돼 있는 거는 또 꽤 비싸더라고요. 뭐 그랜드 세이코 뭐 이런 것도 좀 봤는데 그 돈 주고 사긴 또 좀 그렇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네모난 가죽 밴드의 그 조그만 사각형의 카시오 쿼츠식을 하나 샀었는데 장난으로 한 2, 3만 원 주고, 또 이게 너무 장난으로 사니까 한 번 차봤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결국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근에 팔러 나갔다 오는 게, 그 까르띠에 사각형 시계가 또 예뻐 보여서 약간 까르띠에 사각형 시계의 디자인을 좀 보다가, 그게 이제 세이코에도 있고 뭐 카시오에도 있는데 이게 뭐 쿼츠가 쿼츠지 무슨 뭐 쿼츠인데 세이코에서 뭐였냐, 쿼츠는 뭐 카시오라고 못할 게 있냐 싶기도 하고, 어차피 그냥 장난으로 사는 거고 뭐 세이코랑 카시오랑 또 브랜드의 느낌은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재미 삼아서 사보려고 이제 조그만 거 카시오 사각형 까르띠에 느낌 나는 시계를 샀다가, 그럼 뭐 2, 3만 원이니까 큰 돈 아니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패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패딩 어쨌든 콜롬, 저는 명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가방도 뭐 구찌 뭐 이런 거 다 안 좋아해요. 누가 줘도 뭐 부끄러워서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클레어 이런 것도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잘 모르니까 이제 상위 브랜드에서 좋은 거 백화점 가서 정가 주고 사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거 사서 10년 입으면 굉장히 경제적인데 어쨌든 몽클레어에 대한 좀 개인적인 반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제3의 브랜드를 좀 알아보면서 이제 기능성 좋고 나름 평 좋은 걸 알아봤던 게 랩이라는 브랜드랑, 그다음에 지금 패더더 브랜드인가 패더프 브랜드인가 뭐 이 제품이랑 이쪽 브랜드랑, 그다음에 그 요즘에 많이 입는 거 뭐죠? 이렇게 색깔 되게 있고 코엑스에 그 들어가면 바로 옆에 수선하는 집 있는 그 뭐더라? 재봉틀 있고 생각이 안 나네. 파타고니아.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파타고니아, 랩, 그다음에 패더더 프렌즈인가? 정확히 알고 있겠다. 패더드 프렌즈. 요 세 가지 브랜드를 고민했었고요. 파타고니아도 제낀 이유가 파타고니아도 하나 더 있었다. 그 곤충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공룡인가 곤충인가, 그 이재용이 입었던 브랜드 있잖아. 그건 너무 비싼데 중국 계열이 좀 요즘에 묻었다 그래서 제꼈고, 파타고니아도 뭐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좋은데 그것도 역시 좀 너무 좀 많이 입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막 너무 파타고니아 써 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것도 좀 제꼈고, 파타고니아가 또 약간 친환경 요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약간 또 친환경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랩이라는 브랜드를 고민했었는데 제가 랩에서 살려고 했던 제품들이 거의 사이즈랑 재고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랩이라는 거는 꽤 구입하려고 고민했을 텐데 제꼈고, 패더드 프렌즈라는 요 브랜드가 미국의 뭐 시애틀 쪽 브랜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알려져 있지도 않고 기능성도 좋고 가볍고, 그러니까 제가 아예 대장급을 원하진 않았고, 대장급이면 이제 엉덩이도 덮어야 되고 더 두껍고 무거워야 되는데 대장급은 원하지 않았고, 요건 엉덩이는 안 덮어요. 그러니까 진짜 추울 때는 또 엉덩이가 덮이고 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는 안 덮이고 단 모자는 있고, 얘도 디자인이 막 아주 세련된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기능성의 느낌이라서 얘는 굉장히 가볍고 거의 입은 느낌 안 들고, 모자도 이런 막 이렇게 마감재가 막 아주 두껍게 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필파워도 좋은 느낌이고 엉덩이는 안 덮고, 그래서 그냥 입구 운전을 해도 상관없고 입구 지하철 타도 옆에 사람한테 막 불편함을 주는 느낌이 아니고 입구 자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가볍고, 조금 너무 더워서 지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패더드 프렌즈라는 패딩이 이제 뭐 직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직구해서 제가 배송대행청 업체 통해서 받으면 조금 더 쌀지는 모르겠는데, 얼추 대충 봤는데 그렇게 싼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직구 네이버 같은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한 80몇만 원 정도 구입했고, 그 다음에 관세 같은 걸 내는 게 한 8, 9만 원인가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내니까 배송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는데 2주도 안 걸리고 거의, 약간 과장하면 거의 일주일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온도가 영상 8도인가 9도인가 됐는데,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이 다 따뜻해졌는데 이제 패딩 구입해서 뭐 하냐고 하지만, 저도 구입할 때 길게 보고 산 거기 때문에 어차피 10년 입는다고 치면 이제 이번 겨울만 바라보고 산 게 아니고 10년을 보고 샀으니까 길게 보면 상관없다. 그러면서 든 게, 이제 제가 비트코인 살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당시에 살 때도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고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비트코인 사들 시절에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는 미래는 비트코인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뉜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미래에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 제 손주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왜 옛날에 비트코인 1억 할 때 안 샀어? 그래서 그때는 비트코인이 휴지조각 될 줄 알았어, 100억 될 줄 몰랐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하나는 갖고 있자 생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먼 미래를 보고 사면 지금이 고점이고 뭐 반에 반을 때려 맞아도 겁날 거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신경 안 쓴다 하고 샀었던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게 아닌가 싶긴.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막 이렇게 훈수 두는 분들인데, 댓글들 보면 또 훈수 두는 분들이 있고, 뭐 공부 좀 해라 뭐 이러시는 분들, 그 중에 또 굉장히 주옥 같은 댓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어떤 분이 이제 또 저한테 훈수 두는 분들에게 따끔한 훈수를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따뜻한 장이라서 뭐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능력으로 돈 번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공부해서 되는 건 줄 아냐,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고수의 따끔한 조언이 있어서, 할 수 있냐, 예상 전 못하죠. 제가 예상할 수 있으면 일을 할까요? 예상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뭐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으면 가진 거 레버리지 끌어서 전 재산 다 때려 박으면, 예상할 수 있으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데, 하지만 그 결말은 차가운 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뭐 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저를 믿고 누가 어떻게 오다가 또 같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손해를 제가 드리는 게 너무 죄책감을 받고, 저는 따라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저를 따라하다가 큰 손해를 입고, 저를 또 안 그러려고 생각했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패딩은 패더드 프렌즈라는 제품을 구입했고, 가격은 한 80몇만 원, 그 다음에 관세인가 뭔가를 한 8, 9만 원 더 입금해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구입을 했고,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전체 샷이나 이런 거는 제가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100만 원 가까운 돈을 고, 실제 지불 의사는 뭐 한 300만 원까지도 살 생각이 있었다. 근데 뭐 도대체 300만 원짜리 패딩을 살려서 살 방법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성비로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기능성으로. 저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털 달린 거 모자에 그런 게 조금 더 또 고급스러워서 그런 거 예쁜 거 사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이거 완전 기능성이라서 너무 가볍고, 그 다음에 이게 재질이 좀 찢어지지 않냐, 약한데, 약한 느낌의 재질이긴 한데 뭐 찢어질 정도는 아닌 거, 약한 느낌의 재질, 굉장히 가볍고, 이런 거는 그냥 모든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의 마감 재질이 무게를 위해 가볍게 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무게를 신경 쓴 느낌. 패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무슨 얘기 하려지? 오디오 얘기하려는데, 오디오 얘기하려면 거의 2시간인데 힘든데. 오디오 얘기가 긴데, 오디오 얘기의 족보 다시 잠깐 얘기할게요. 오디오 스피커 수리는 그 청계천 옆에 세운상가인가 어딘가, 세운상가 어딘가에 있는 문테크, 거기에 가서 엣지 수리랑 코일 감는 거 거기서 수리를 맡겨보고, 뭐 가격은 뭐 깎아달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구 온다고 막 비싸게 부른 데 아니니까 거기서 그냥 불러주는 가격에 수리하고, 거기서 수리 안 된다고 하면 인테리어로 쓰거나 갖다 버리시면 된다. 그 다음에 오래된 오디오 앰프 수리는 용산 전자상가의 문테크, 거기 가셔서 거기서 수리를 의뢰해보고, 거기서 해서 안 되면 거기 탓하지 말고 그냥 인테리어로 쓰거나, 인테리어로도 쓰기 싫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구되지 말고 거의 갖다 버려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음료수 좀 가져올게요. 이게 30분 정도 됐구나. 그래서 오디오에 대한 그 얘기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제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귀가 참 간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궁극에는 죽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간략하게 살아가는 삶. 제가 짐을 버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짐이 없이 다니는 걸.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뭔가 까먹을 것 같아. 근데 뭐 오디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요 25년 전에 테크노마트에서 구입한 브리츠 2.1 채널 스피커고요. 조그만 이제 미드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우퍼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 베이스 스피커는 2채널로 이제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 가격으로 치면 뭐 한 3, 4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3, 4만 원 정도 했을 거고,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성내역이 잠실 나루역이죠. 잠실 나루역. 옛날엔 성내역이었는데, 제가 이제 성내역 근처에 살던 시절, 그때가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일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여기 거의 안 살았어. 고등학교 때는 안 살았으니까. 중학교 때니까 그때가 2000년 완전 초반, 뭐 밀레니엄이 되네 뭐 그러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테크노마트가 완전 전성기이던 시절이죠. 테크노마트 막 푸드코트 가고 막 아이스크림 사 먹고, 거기서 영화 보고, 에스컬레이터 막 사람 넘쳐나고, 카메라 사러 가고 뭐 그러던 시절인데, 당시에 카메라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테크노마트에 카메라 사러 가면 이제 카메라 구경하다가 들어와서 구경하라고 해서 앉으면은 그 매장 안에 갇히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갖고 이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는데, 뭐 제품이 없어서 용산에서 퀵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퀵을 불러버리면 이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분명히 카메라 가격은 그래도 좀 알아보고 왔는데, 이거저거 꺼내다 보면 이제 가격에 혼동이 오고, 그 액세서리 갖고 이제 눈탱이 막 만든 시절이었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 하고 뭐 이거저거 잔뜩 주는 것 같지만, 주는 건 다 싸구려들이라서 사실 얼마 안 하는 건. 뭐 사실 테크노마트는 나쁜 기억이 참 많은데, 뭐 이 스피커는 어쨌든 테크노마트에서 산 거니까 지금 구입한 지가 2000년 완전 초반이니까 25년 정도 썼고,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서글프다. 왜?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 좀 넘는데 이 스피커
사서 지나온 세월의 2배 있으면 제 나이가 90이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스피커 살 것도 이제 몇 개 없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 스피커 사서 25년 동안 잘 썼으니까. 그래서 요 스피커를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스피커를 실제로 잘 쓰게 되는데 너가 이제 귀가 병신이니까 뭐 이런 스피커 좋다고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래도 제가 나름 음향기기에 나름 이런저런 경험과 조예가 있었던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고 싶은데, 옛날에 참 좋았던 기억들이, 옛날에는 이제 되게 그 이어폰 사던 시절에 대표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소니의 888이랑 뱅앤올슨에서 이제 맨날 대한항공 타면 사오는 그거 있었잖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시절 그런 것들에 정말 이제 그 뱅앤올슨 대한항공 비행기 타면 사오던 그 제품의 그 까랑까랑한 치차름, 그 다음에 소니 888의 귀이징이 됐을 때 그 때려주는 미드 베이스 음에 때려주는 지금도 소니 888을 판매한다면 구입하고 싶은데 그게 단종이 됐죠. 그때는 비싼 이어폰을 사면 비싼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시절인데, 그보다 더 비싼 건 저는 뭐 좋아하진 않았고, 그 정도 레벨까지는 썼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카오디오에 빠졌었어. 그 당시에가 이제 97년식 무쏘를 제가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타고 다녔었는데, 당시에 제가 탔던 무쏘가 무쏘의 완전 풀옵션이었었고, 무쏘의 풀옵션은 순정 오디오가 완전 사제 오디오 같은 게 달려 있었어. 완전 사제 오디오 같은 CDP 3개가 들어가고, 옛날에는 CDP 몇 개 들어가느냐가 또 고급 오디오니까 CD가 3장이 입력이 되고, 그 디지털 화면 플레이가 완전히 이제 뭐 그냥 사제 오디오 같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무쏘의 최상위 옵션 오디오는 그런 게 들어갔었어요. 음질도 꽤 좋았었는데, 이제 오디오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뭐 스피커부터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순정 세팅은 어차피 그 앰프 출력이 좋지 않으니까, 당시에 뭐 이제 순정 스피커 중에 뭐 순정에 할 만한 게 제일 좋은 게 뭐 당시 종다리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도 아마 판매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종다리 이런 것도 있고, G마켓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되게 가성비 좋은 그런 뭐 미드 베이스랑 트위터 세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스피커라는 게 그래봐야 코일 감고 전자석인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들려고 하면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되게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예 기본 구성이 딸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구성을 갖추면 소리가 정말 좋네 나쁜 애는 또 약간 감성의 영역이니까 분명히 가성비 좋은 스피커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구입했던 게 아마 종다리 같은 거를 달았었던 것 같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종다리를 달았는지 종다리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카오디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피커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크 바꾸고, 그 다음에 앰프 달고, 스피커 다시 달고, 방음 시작하고, 전원 보강하고, 다시 무출 데크 바꾸고, 앰프 올리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순정으로 돌리고, 결국에는 오디오가 좋은 차를 사서 건드리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저는 어디까지 했었나 하면, 저는 무출 데크까지는 안 갔고, 당시에 이제 D1, 클라리온 뭐 이런 무출 데크 같은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옛날엔 커뮤니티 같은 게 많이 없던 시절이니까, 2000년대 완전 초반에 그때 이제 보베드림에 가면 카오디오 갤러리가 있었고, 거기에 오토 사운드 21 김상돈이라는 분이 그 댓글을 늘 달아주셨었어요. 그 오토 사운드 21이 용산 어딘가에 있는 이제 카오디오 샵일 텐데, 아마 요즘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카오디오가 전성기였고, 요즘은 이제 많이 그 시장이 죽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오토 사운드 21 김상돈, 그게 이제 용산 쪽에서 비싼 차들 거기 가서 많이 정비를 했는지, 그분이 이제 본인도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그런지 보베드림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을 텐데, 보베드림 카오디오 게시판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줬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챗GPT 같은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물어보면서 어떤 뭐 앰프가 좋을지, 스피커가 좋을지, 가성비 좋은 게 뭘지 이거저거 상담하면, 당시 이제 뭐 잡코 뭐 이런 거 많이 추천해줬고, 이제 무출 데크는 뭐 클라리온 쪽이나 D1 나카미치 무출 데크나 클라리온 이런 제품들 아주 명기들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 당시에 무출 데크 클라리온 제품 잡고 캐패시티 전원 보강해서, 스피커선이나 RCA선은 싸구려를 받고, 미드 베이스는 유토피아 요 정도 세팅으로 해서 그냥 앞에 2채널만 그렇게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2.1채널, 그러니까 앞에 2채널,
그다음에 우퍼 요렇게만. 우퍼는 그냥 뭐 락포드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우퍼는 그렇게 아주 제품을 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우퍼도 앰프 출력이 좋으면 소리가 진짜 좋죠. 우퍼는 앰프 출력이 좋으면 소리가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저음은 파장이 크니까 이 코일도 두껍고 스피커의 판도 크고 울림통이 크거든요. 이게 되게 소리를 압축해서 세게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시간으로. 저음은 정말 소리가 좋으려면 자동차는 카오디오는 전원 보강이 돼야 되고, 캐패시터로 전원 보강 그 사기 아니냐, 뭐 오디오쟁이들이 하는 뭐 한전 전원에 꼽으면 소리가 좋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카오디오는 전원이 중요합니다. 저도 전원이 중요한 걸 되게 느꼈었는데, 카오디오는 전원이 안정되지 않거든요. 납축전지에 연결이 되면, 오디오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실시간으로 바뀌는 출력이기 때문에 그런 출력에 바로바로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응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로 치면, 전기차는 가속에 대해서 엄청 다이나믹하잖아요. 엄청 가속이 빠르잖아요. 내연기관은 가속이 빠르진 않잖아요. 뭐 서로의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자동차는 알터가 아무리 발전 용량이 높아도 납축전지의 전원이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 앰프가 이제 꽝꽝 소리를 때려줄 때 보면 이제 볼트가 이렇게 그냥 출렁출렁거리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다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소리가 예쁘게 안 나기 때문에, 저음은 정말 또 소리가 좋으려면 전원 보강 엄청 중요하고요. 전원 보강은 캐패시터인데, 캐패시터가 당시에는 이제 독일제 무슨 캐패시터 문돌프인가 뭐 그런 것들 이제 달던 시절인데, 캐패시터는 한국에 잘 만드니까 독일제를 살 필요가 없었죠. 당시에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는 전 삼형전자라는 뭐 중소기업 같은 데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 지금 주식 보면 또 한 200배 돼 있는 거 아닐까, 보고 싶지 않지만 삼형전자에서 뭐 100만 페럿인가 뭐 이런 캐패시터를 만드는, 이게 팔뚝만한 캐패시터 만들어요. 전자제품 캐패시터 잘 만드는 뭐 그런 회사인데, 그 오디오, 자동차 오디오용으로 100만 페럿인가 뭐 단위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팔뚝만한 캐패시터 이제 주문하면 뭐 한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 정도 가격에 사면 신문지에 싸갖고 택배로 보내주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형전자 캐패시터 썼었는데, 그러니까 저음도 전원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앰프도 출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앰프 출력이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저음도 벙벙 되는 게 아니고 출력이 좋은 거에 전원 보강해서 스피커 잘 연결해 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전자석이잖아요. 스피커라는 거는 그냥 압축해서 딱 때려야 되는, 때리고 잡아주는 것까지 하려면 그게 전원이 되게 강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앰프도 출력이 좋은 걸 걸면 찰싹찰싹 때려줍니다. 저음을 땅땅땅땅. 근데 이제 싸구려는 벙벙벙벙. 이제 그래서 정말 전원 보강이 잘 되고 출력이 좋은 앰프에 우퍼를 걸면 저음도 좋아지는 게 땅땅땅 찰싹찰싹찰싹 저음을 때려주거든요. 그걸 경험했던 게 이제 삼형전자 캐패시터를 달고 LST 4125라는 거를 칠곡 톨게이트 가서 이제 중고 거래해서 LST 4125라는 앰프를 올렸을 때 800.4를 쓰다가 LST 4125를 썼을 때 또 엄청난 감동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잡코나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막 고가 앰프들이 있지만, 고가 앰프들은 조금 이제 저는 믿지는 못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오토사우트 김상도님이 보통 이제 추천해줬던 거 이제 잡코 계열을 많이 추천해줬었고, 그래서 크게 실패 없는 선택이다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고 뭐 이렇게 돈이 없던 데니까 그런 건 못하고, 이제 가성비 좋은 오디오가 뭐냐, 그럼 카오디오는 이제 국내 그냥 어떤 조그만 거의 오피스텔 같은 이런 데서 막 앰프 그냥 외국 것들 카피해갖고 조립해서 만들고 뭐 이러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는데 LST라는 제품을 또 오토사운드 김상도님이 당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길 카오디오 중고 거래에서도 LST 제품들이 좀 주고 가고 시절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800.4로 입문했었고, 제가 이제 올렸던 데크는 저는 나카미치 CD 500이라는 것까지는 썼었는데, 뭐 무출 데크 CD 700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나카미치 CD 500에다가 LST 800.4 쓰다가 4125까지 올렸을 때 이제 거기다 유토피아를 가고, 저는 이제 너무너무 신세계를 경험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나름 추천할 만한 데가, 지금 다시 오디오로 한다면 가고 싶은 데가 뭐 이 군자 어디쯤에 있을 텐데 카오디오 뱅크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고, 뭐 요즘에는 되게 이제 막 고급 차들 하는 비싼 이런 오디오 샵들도 좀 있죠. 근데 오디오 시장 자체가 많이 죽었는데 지금 이제 오디오 할 생각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카오디오에 빠져갖고 막 맨날 이제 무소 문짝 뜯는 거는 제가 잘 뜯었거든요. 뭐 한두 번을 뜯어본 게 아니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문짝 방음을 하죠. 카오디오 방음을 한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냐라고 하지만 카오디오는 방음이 제일 중요하죠. 방음이라고 하는 건 외부 소음 방음이 아니고 문짝을 무겁게 하는 방음, 울림통을 만드는. 그럼 미드 소리가 더 엄청 좋아요. RCA선은 뭐 까나레 뭐 이런 거 깔았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스피커선이랑 RCA선이 제일 돈 아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오디오를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오디오를 하다가 다 철거하고 다 팔고 순정으로 돌려놓고 저는 행복감을 느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디오 같은 거 하다 보면 더 좋은 세팅을 하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더 좋은 거를 하고 돈을 많이 썼고 소리가 더 좋아지니까. 제가 가끔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더 불행해져요. 계속 불행해집니다. 이 노예가 되고 계속 불행해요. 왜? 이게 조금 더 좋아야 될, 나카미치 CD500인데 이거 CD 칩을 무출백으로 바꾸거나 클라리온 뭐 D1인가 D2인가 이 무출백으로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잡코나 뭐 이런 걸로 조금 바꾸고 뒤에 우퍼도 조금 좋은 걸로 하고 뭐 2.1 채널 4.1 채널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냥 캐패시터도 하나 더 달고 RC에선도 좀 좋은 걸로 깔고 싶고 방음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막 계속 뭐 이런 고민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플렉이라고 무손실 파일 받아서 CD 굽던 시절인데 뭐 어쨌든 막 그런 고민이 그냥 하루 종일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깐 막 밤에 막 12시에 잠깐 나가서 차 시동 걸고 막 소리 들어보는데, 소리 올려보고 뭐 이거저거 좀 세팅 조절해 보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좀 우퍼가 좀 이런가 저런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서 신길 카오디오 가서 뭐 중고 매물 올라오는 거 보고 카오디오 뱅크에 있는 뭐 매물 보다가 그다음에 오토 사운드 김상도님한테 또 보배드리면서 질문 올리고 뭐 이러는데 하루 종일 그 고민만.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약간 뭐 그냥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계속 하루 종일 오디오 생각. 나가서 오디오 소리만 듣고 들어오는데 좋아야 되는데 계속 불만족. 요게 더 좋아져야 되고.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던 시절에는 행복하게 들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사람의 귀가 진짜 도대체가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사하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욕심 없는 사람, 무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전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데 그런 욕심 속에서도 약간의 자유는 얻어야 되는 게, 그런 걸 추종했을 때 더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으면 불행하고 좀 뭐 이래저래 되게 구질구질해지고 요소가 많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졌을 때, 어느 정도 그 요건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고, 한국 사회에서는 밥 먹고 살고 들어놓을 공간 정도 있고 에어컨 틀고 난방 때울 수 있고 그 정도면 이제 사실 되게 오히려 이재용이 억울한 거죠. 아무리 돈 많아도 지금 일본 가서 제가 먹는 거랑 똑같은 라면 먹고 있고, 이재용도 구속됐다 나오면 제가 먹는 거랑 똑같은 치킨 시켜 먹고 있고, 뭐 재용이 형도 뭐 무슨 반도체 회장, 무슨 그래픽카스 회장 만나서 깐부치킨 먹고 있는 세상이니. 그리고 재용이 형이 중고차로 구입한 것도 펠리세이드고 뭐 체어맨 W 구입했었고 뭐 이렇잖아요. 이부진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결국 이부진이 할 수 있는 건 대치동 이사. 근데 이부진이 하는 그 대치동 이사 우리 모두 할 수 있죠. 대치동에 뭐 미드 아파트나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는 없지만 대치동 휘문고 근처에 단칸방 반지하로 가서 어쨌든 대치동에서 사는 학교를 다니게 하는 건 이부진도 할 수 있지만, 돈이 거의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열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교육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부진 회장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은 그래도 좀 비싼 학원 못 다니지 않냐. 근데 사실 학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평준화됐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싼 학원 들으려면 비싼 학원 경쟁에서 수강해야 되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진짜 좋은, 진짜 탑 강사들은 결국 동영상 강의가 다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가 경쟁이 많이 돼서 엄청 많이 세졌고, 정말 교육의 평준화를 이룬 사람은 저는 손준, 메가스터디 뭐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의 그런 교육을 생각보다 되게 싸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산골짜기 구석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신하긴 한데, 이제 정말 독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멘탈이 약해서 구석에서는 공부를 못하고 남들 공부하는 게 옆에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뭔가 대치동 김밥집에서 김밥 먹으면서 막 옆에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충격받고, 학원가를 가끔은 가보면서 이제 남들이 막 빡세게 공부하는 거 보면서 충격받고, 학원을 계속 다 수강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면 그 학원에서 강의 1개 정도 들으면서 빈 강의실 다니면서 공부하고 거기서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있게 공부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사실 동영상 강의도 싸게 듣는 방법이 있죠. 뭐 아이디를 공유할 수도 있고, 저 미트디트 할 때도 다 아이디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런 동영상 강의를 개인이 이제 캡처하는 게 원래는 불법이긴 한데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다 하려면 할 수 있죠. 정말 안 되겠으면 그냥 폰으로 화면을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의들은 폰으로 찍지 않아도 녹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은 강의는 녹음만 해서 다시 들으면서 노트만 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물 강의할 때는 강의 캡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녹음한 거를 뭐 빠른 배속으로 들으면서 노트를 빨리 보면서 빨리 회독수를 높이는 게 또 도움이 되긴 했었는데, 그건 딴 얘기고. 무슨 얘기하다 지금 여기 온 거야. 카오디오 얘기까지는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홈오디오도 제가 좀 집에 맥킨토시 둘두로 C33 요런 앰프들이 있었고, 뭐 탄노이 스피커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오디오 있으면 되게 진짜 부잣집인데, 저희 집이 진짜 부잣집이어서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고모네 집에서 그런 거를 한참, 이제 지금도 여유가 있으시지만 여유가 있을 때 샀다가 이제 그냥 잘 안 써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어디 창고에다 처박아 놓은 걸 훔쳐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있었는데, 이제 맥킨토시 C33, 2255, 그 다음에 탄노이 스피커 요런 세트가 완전히 그냥 정말 이제 90년대에는 진짜 그냥 부잣집에 있는 그런 세팅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약간 과장하면 거의 집값 차값인 오디오 가격이었을 텐데, 과장해서 지금도 뭐 중고나라 시세가 뭐 한 3,400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오디오 세팅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면서, 저희 이제 부모님은 아예 관심 없었고 조금씩 손봐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거저거 고치면서 다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피커가, 탄노이 스피커가 이제 엣지가 주저앉아가지고 그거를 고치려고 좀 알아봤었는데, 제가 그런 오래된 오디오 스피커들을 고치면서 느꼈던 거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오디오 시장은 결국, 빈티지 오디오 시장은 참 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좀 선해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선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호구들이 많고, 호구 잡기 딱 좋아서 그 시장에도 그 호구 잡는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스피커를 고치러 가면 일단 뭐 뭘 고쳐야 되고, 견적이 얼마고, 뭐 며칠 걸리고, 이게 따다닥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인상 좋은 아저씨가 나와서 집안은 평온하십니까? 굉장히 귀한 스피커를 갖고 계시네요. 제가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스피커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되게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이제 한 30분 동안 썰을 듣고, 주변에 막 오래된 스피커들 있고, 막 오실로스코프랑 막 납땜 인두랑 되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서 막 차 대접하고 좋은 얘기하면 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30분 대화하다가 이제 개호구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좀 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는 뭐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실제 수리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수가 거의 없는데, 웬만한 스피커는 그 이상 걸린다고 치면, 거의 스피커의 구조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구조라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건 이제 수리라기보다는 스피커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고, 고품의 스피커를 그렇게까지 해서 다시 유지하는 건 거의 그냥 감성의 영역인데, 어쨌든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어떤 모 스피커 업체를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상호명은 드리기가 어렵고, 약간 그 느낌이라도 말씀드리면 이게 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누구를 비난하는 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 업체들은, 스피커든 오디오든 이런 데는 선한 사람들이 많고 뭘 고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개 호구 잡는 시장들이 너무 많은데, 보통 되게 인상이 좋은 분들, 그래서 수리 기간은 한 달 정도 잡고 제대로 고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돈은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그 고품의 스피커나 오디오를, 빈티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사실 냉정하게 그 시장에서 그 물건의 가치들은 결국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안 고쳐지면 이제 쓰레기통 가야 되는 물건이나 이제 가구 정도의 가치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는 사실 좀 높거든요. 그거를 또 고치면서 쓰는 그런 즐거움이 있긴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호구 잡히면서 터무니없는 비용을 내고 뭐 한 달, 두 달 수리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고치지도 않고 있다가 생각날 때 싶으면 이제 끊어서 고칠 텐데, 실제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어설프게 고쳐지면 이제 소리는 택도 없이 좋지 않은데 객관적으로 이제 뭐 5만 원짜리보다 못한 스피커의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빈티지의 감성이 있으니까 본인은 또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또 뭐 저음이 따뜻하고 미드 베이스가 좋아졌는데 정말 뭐 그 따뜻한 옛날 소리가 나는데 너무 귀한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서 자기들 영역에 소설을 쓰거든요. 객관적으로는 좋지 않은 소리인 겁니다. 그게. 저 사실 오디오 앰프도 고치러 좀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뭐 이제 뭐 강동구 어디 쪽을 장악하는 무슨 기사님 그 중간이 뚫려 있는 무슨 전자상가인데 뭐 그런데 어디 지금 아마 거의 철거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건물에도 갔었고 황학동 시장에 정말 들어가기도 힘든 조그만 골목에 오디오 고치던 할아버지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돌아가셨을 것 같은 나이인데 그런 데도 다녔었고 다 했었는데 결국은 제일 합리적이었던 거는 제일 잘 고쳐졌던 데는 제 기억에는 용산 전자상가 이제 문테크였고 가격도 제일 좋았고 군소리도 없었고 결과도 제일 좋았고 뭐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또 오디오 저는 넣지도 않은 지 10년이 됐고 지금은 이제 쓰지도 않는데 지금은 그냥 가구로 썼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다 70대 이제 80대를 향해 가니까 자꾸 뭔가 큰 물건을 사는 거 좋아하시지 않고 이제 저도 이제 버리라고 하거든요.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사실 오디오 이런 거 듣지도 않으니까 집도 텅텅 비워놓는 거 저 좋아해서 버리면 어떻냐 뭐 이런 얘기 해보면 이제 그냥 가구로라도 두는 게 어떻겠냐 그냥 가구로서 두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맥킨토시랑 탄노이 이런 건 약간 그 가구로서의 좀 매력이 있어서 결국 오디오는 또 궁극에 보면 그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이엔드의 이제 억대의 오디오 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소리는 되게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소리는 결국에 굉장히 감성의 영역이어서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게 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짝 앰프나 스피커는 그 정도의 구성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알리에도 뭐 복각 앰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고급 앰프들을 따라 만든 이제 말하자면 카피 앰프들인데 뭐 그런 것들도 아마 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좋은 걸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명품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그냥 명품값인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취미의 영역이라서 돈이 정말 많으면 저도 뭐 제가 비트코인 갖고 돈이 남아 돌면 아크로 서울숲에 이사 가서 정말 돈이 많으면 뭐 오디오를 그런 걸 사고 싶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1억에서 2, 3억 정도 된 돈을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은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그런 오디오는 결국은 되게 감성의 영역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귀이징이다. 그렇게 극한의 오디오를 따라갈 때 본인이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브리츠 3만 원짜리 이런 스피커를 쓸 때 오히려 더 행복해요. 생각보다 소리 되게 좋거든요. 오디오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요. 뭐 제가 뭐 유튜브 40만 50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유튜브 4, 50만 가는 이런 작업을 하는 실제 컴퓨터의 음악기계 스피커도 실제 이 브리츠 3만 원짜리 이런 거를 지금 25년째 쓰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불행하지 않고 오디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행복한 거지. 근데 내가 또 무슨 완전 뭐 나름 유튜버라고 이런 또 스피커를 막 되게 비싼 걸로 세팅을 해갖고 있으면 그 위치 조정하고 뭐 또 스탠드 넣고 뭐 계속 뭐가 세팅이 안 맞고 더 좋은 걸 바꿀까 앰플 바꿀까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의 면허를 땄을 때 저도 뭐 집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뭐 내과 전문의도 따고 나서 저도 이제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뭐 제 스스로 번 돈은 별로 없지만 오디오 정도는 좀 비싼 거 사도 되겠다. 부모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뭐 너 사고 싶은 거 사라. 너 오디오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오 비싼 걸 사러 좀 한때 보러 다녔었는데 그게 이제 그 AV 플라자 제가 산다면 AV 플라자 쪽에서 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AV 플라자라고 그 교대 쪽에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꽤 오래 일하는 분들이었고 거기 매장은 특징이 이렇게 뭐 안 사도 사게 하려고 약간 푸시하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 비슷한 다른 매장들은 조금 그런 거 푸시하는 매장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이제 뭐 안 살 것 같아도 잘 충분히 청음을 하게끔 해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맥킨토시 세팅에 제가 사고 싶었던 건 이제 포칼 유토피아 라인이었는데 AV 플라자는 약간 포칼 유토피아는 주로 권하진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매장마다 본인이 주로 다루는 스피커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뭐 여튼 그래서 그 정도 세팅으로 이제 한 진짜 이제 1억 넘게까지도 고민했었죠.
했었고, 저는 앰프랑 스피커는 이제 디자인 때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디자인이라 그러면 되게 병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궁극의 오디오를 경험해보면 오디오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돈을 썼다, 눈으로 예쁘다, 이게 맥킨토시다 이러면 그게 좋게 들리는 거지, 이제 귀만으로 쫓아가면 귀가 너무 간사하게 되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제 브랜드, 그 다음에 남들이 좋다는 그런 거, 예쁜 거, 그게 이제 맥킨토시랑 포칼 유토피아 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소스 기기는 저는 비싼 거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오디오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겠지만 소리에는 관심이 또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소스 기기는 비싼 거 쓰는 게 싫어서, 뭐 문돌프 사기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사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문돌프 CDP가 뭐 몇백만 원인가 몇천만 원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파이오니어인가 뭔가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스피커에 껍데기만 교환한 제품,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소스 기기는 원래 그럴 법도 한 게, 소스 기기는 특히나 더 비쌀 건덕지가 거의 없어서, 저는 만약에 제가 뭐 1억대 그런 고가 오디오 세팅을 했다면 소스 기기는 거의 알리 같은 데서 DAC 구입해서, DAC는 비싼 거나 싼 거는 그 칩이 거의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런 소스 기기를 뭐 이렇게 비싼 명품을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알리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DAC 구입해다가 싸구려 RCA 선이랑 싸구려 USB 디지털 신호도 비싼 거나 싼 거나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유튜브로 음악 틀을 생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제 원음 파일들 막 구해서 그랬지만, 원음 스트리밍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전 소리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틀고 싶은 거 빨리빨리 트는 게 좋으니까 그냥 유튜브로 틀어서 그냥 디지털로 보내서, 그렇다고 해서 원음이 아닌 건 저도 알아요. 유튜브로 디지털 전송되는 게 어차피 디지털 출력해도 그게 원음이 아닌 건 알고 있으니까, 그 소스 자체가 이미 압축된 거라서. 그리고 그냥 DAC로 보내서 맥킨토시 한 1억짜리 연결해서 그냥 듣고 싶은 거 늘 듣는 거, 그게 제가 이제 하려고 했었던 세팅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조금 넓은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정리하고 지금 단칸방에 왔으니까, 그때 만약에 그거 샀으면 이제 큰일 났죠. 그거 둘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거 두면 걸어 다닐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안 사길 잘했죠. 차라리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 돈 갖고 벌었겠네. 그러니까 저는 비록 잃긴 했지만 그래도 벌을 수 있었던 희망이 있었던 거를 샀던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뭐 오디오를 사는 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뭐 정말 돈이 많으면 샀겠지만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무겁고 이런 거를 두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루지 못해서 상황은 아니지만, 아크로 서울숲 뭐 70평짜리 집에 살고 그러더라도 저는 무거운 오디오 이런 거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3만 원짜리 브리츠 요 2.1 채널을 쓰는데 되게 좋고, 소리 생각보다 되게 좋아서 행복하게 잘 듣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참 이재용이 억울한 거죠. 돈이 그렇게 많아도 닥신이 이렇게 3만 원짜리 2.1 채널 스피커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똑같은 치킨을 먹고 사는 세상인데. 그래서 오늘의 족보 요약, 패딩은 패더드 프렌즈. 저는 뭐 장기 사용은 아니라서 근데 만족스럽게 잘 산 것 같고, 엄청 가볍고 엄청 따뜻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수리는 연음 향사 엣지 수리, 코일 감는 거, 그 다음에 그 오래된 오디오 앰프 수리는 용산 전자상가의 문테크, 그 다음에 뭐 저는 브릿지 제품 잘 쓰고 있다, 그 얘기고. 사실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브릿지 스피커 제가 2.1 채널로 요거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더 비싼 것도 한번 잠깐 사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너무 무겁고 커서 그냥 결국 이제 무겁고 큰 게 다 싫습니다. 이제 저는 버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버리는 걸 좋아하는데 계속 버려서 뭘 안 갖고 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죽을 때, 내가 죽고 나서 남이 막 이렇게 막 다 버려줘야 되는 거,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 쓴 거 버립니다. 과감하게. 오늘은 뭘 버릴까? 이거 버리자. 바로바로 버려. 계속 버립니다. 패딩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겠어.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520D는 전 주인이 오디오 튜닝을 굉장히 좀 잘해줬어요. 이게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로 스피커가 한쪽만 소리가 났닥말았닥 하고, 지금 쓰는 뭐 520D는 블루투스도 원래 없고, 블루투스를 동글을 이용해서 옥스 단자로 해서 연결해서 세트되는데, 뭔가 자꾸 출력이 다운돼서 가서 소리가 그렇게 크게 잘 안 나기도 하고, 노이즈 좀 타고, 그래서 사실은 520D에서 오디오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냥 그 핸드폰에 요 구멍으로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걸로 음악 듣고 다니거나, 가끔은 그냥 이어폰 끼고 운전하기도 하고, 거의 그 수준인 거죠. 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결국 카오디오는 오디오가 좋은
차를 사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카오디오들이 많이 좋아져서 뭘 사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카오디오도 다 옛날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어 얘기로 끝난다고 했는데 결국 사람의 귀가 굉장히 간사해서 좋은 타이어, 저소음 타이어 저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는 굉장히 간사해서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좋은 타이어를 갈아서 막 너무 조용하다, 무슨 타이어는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의 귀는 절대 그 객관적으로 그 타이어의 소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타이어를 쓰다가 새 타이어로 갈면 무슨 타이어로 갈아도 다 좋아요. 당연히 조용해진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플라시보로 정말 고급의 저소음 타이어랑 그냥 뭐 딱딱한 스포츠 타이어랑 비교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냥 보편적인 타이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귀를 이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사람이 구별할 수 있냐? 구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싼 타이어를 썼더니 오래됐더니 시끄럽다라고 하지만 비싼 타이어를 써도 오래됐으면 어느 정도 노이즈를 탈 거고, 그걸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오랜 시간의 기억을 갖고 구분을 할 수 있냐? 절대 못하죠. 사람의 귀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저소음 타이어 뭐 사람들이 어떤 걸 썼을 때 뭐가 조용하다, 뭐를 탔더니 오래 탔더니 뭐 시끄러워서 빼버렸다 뭐 이런 거를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플라시보의 영역이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